시작할까요? 네, 자, 6주차 아마 이번 주까지, 6주차까지 여러분들하고 동영상 강의를 하고, 저희들 욕심은 7주차에는 대면 강의를 꼭 할 수 있었으면 해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그러고 뭐 사회적인 전반적 분위기가 대면 강의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서 저희도 대면 강의를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우리가 2학년 전체가 모인다거나 아니면 2학년이 지금 네 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각 반별로 모이는 그러한 대면 강의를 하진 않을 거예요. 그렇게 하진 않고 예를 들어가지고 A반이면 A반에 3개조가 있고 B반에 4개조, C반에 4개조, D반에 3개조가 D반 3개조인가요? D반 4개조로 되어 있는데 한 조가 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대면 강의를 하더라도 저희들 지금 생각은 조별로 따로 만날 거예요. 예를 들자면 A반에 1, 2, 3조가 있으면 1조가 뭐 오전 10시, 2조는 오전 12시, 3조는 오후 2시 이렇게 해서 조별로 그럼 조별로 모이게 되면 최대 인원이 여러분 3명하고 교수까지 해서 4명이 만나겠죠. 그래서 4명이 마스크 쓰고 만나서 대면 수업을 하는 거는 저희들 교수진 생각으로는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서너 명이 만나는 그러한 일들이 뭐 지금 뭐 많지 않습니까? 그것도 안 하면 우리가 사회가 돌아갈 수가 없으니까 충분히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이야기를 한다면 세 명 정도는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오해가 생겨가지고 대면 강의를 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대면 강의를 하느냐라는 이제 걱정, 학부모님들의 걱정이 있어서 어, 학교에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면 대면 강의를 하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학교나 학부모분들의 우려나 걱정도 충분히 저희가 이해를 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 강의의 성격상 실험 실습 과목이기 때문에 대면 강의를 무작정 늦출 수도 없고 그래서 음, 주변에 저희가 알아보니까 실습 강의 같은 경우에 이렇게 3명 정도씩, 4명 정도씩 이렇게 아주 작은 소그룹으로 해가지고 대면 강의를 조심스럽게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대면 강의를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무엇보다도 적은 인원이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혹시 부모님들께서 아시더라도 크게 걱정하지 않으실 우리가 뭐 지하철 타고 다니고 버스 타고 다니는데 그 정도 이상의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까지 녹화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저희가 대면 강의 5월 11일부터는 모든 실습 과목은 대면 강의를 시작을 한다고 현재로서는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5월 10일까지 두 주가 지금 중간에 비거든요. 그래서 이 두 주를 정상적인 전체 인원이 모인 대면 강의는 아니고 3명 정도가 담당 교수와 만나는 아주 작은 소그룹 형태로 해서 어,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고 음,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6주 강의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구체적인 설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세상에 없는 집을 하나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집을 만드는데 거기에 대한 시나리오 컨셉을 여러분들이 잡아가지고 그걸 A4 용지에다가 적어가지고 와서 담당 교사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주택 설계를 여러분에게 이제 던져줄 텐데 내가 설계하는 주택을 여러분들이 한번 정해보는 거예요. 내가 설계하는 주택은 예를 들어서 뭐 3대가 산다? 우리가 지금 굉장히 흔한 일이 아니고 아주 어, 거의 뭐 찾아오기 힘들겠지만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내 동생 이렇게 3대가 사는 집을 나는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그래서 그러면 가상의 그런 가족을 한번 구성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나리오 작가가 돼서 연속극 작가가 되듯이 해서 아, 뭐 할머니 할아버지는 뭐 이렇고 아빠는 직업이 이렇고 나는 지금 대학생이고 뭐 여동생하고 남동생 고등학생이고 이렇게 그 가족 구성에 대한 걸 상상을 해서 여러분 시나리오 적어서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면 뭐 기장에 산다든가 아니면 뭐 연산동에 산다든가 이런 가상의 대지 사는 집까지 정해가지고 쭉 여러분들이 나는 이런 사람을 위한 집을 설계해주고 싶어.
선물한다고 여러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는 이런 집을 선물하고 싶어. 아니면 여러분 가족을 직접 생각하는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 그다음에 내 동생에서 사위 가족으로 산다면 우리 집을 위한 엄마 아빠 내가 건축가 들어왔으니까 엄마 아빠 내가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예쁜 스위트하우스를 한번 난 설계해보고 싶어. 거기에 대한 시나리오를 적는 거죠. 적다 보면 시나리오를 적고 나면 컨셉이라는 게 나와요. 컨셉이라는 거는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어떻게 되면 개념 이렇게 철학 개념 뭐 대충 이런 얘기인데 저는 한콘 축사 여러분들하고 3학년 때 만나게 되지만 그런 질문을 가끔 던져요. 너에게서 집은 뭐니? 집이란 너에게 뭐야? 어떤 의미야? 하고 물으니까 여러분이 설계하면서 나에게서 집은 어떤 의미지? 색깔로는 무슨 색깔이야? 집이? 뭐 어떤 친구는 뭐 노란색, 어떤 친구는 핑크, 뭐 어떤 친구는 푸른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집에 대한 나의 생각.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집에 오면 저는 집에 가면 잘 연구를 안 해요. 책도 잘 안 봐요. 집이라는 곳은 저에게는 쉬는 곳이라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집에선 작업을 안 해요. 작업을 학교에서 집으로 끌고 가질 않아요. 저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에서 집이란 뭐야? 하면 가족이 달라는 게 쉬는 곳, 편안한 곳,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제가 집을 설계한다면 저는 그런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집을 설계할 거예요. 그런 공간을 만드는 애를 쓸 거야. 근데 또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래서 그러한 생각 그러니까 4인 가족이 산다 엄마 아빠 나 그리고 내 동생 우리 넷이 사는데 나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이런 집을 설계하고 싶어. 내가 설계하는 집은 색깔을 따지면 핑크고 그 다음에 우리 집에서는 이런 일만 벌어져야지 돼. 이런 행복한 집을 설계하고 싶어. 이게 컨셉이에요. 그래서 어떤 시나리오를 적고 그 시나리오 속에서 그 가족들이 살아가는 그 가족들에게 선물하게 되는 공간은 이런 공간이야.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얘기죠. 이게 컨셉이에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근데 그건 되게 말이 어렵잖아. 그걸 풀어서 쓰죠. 그래서 컨셉을 여러분들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멀리 나가면 스페이스 프로그램이라는 걸 만들어요. 스페이스 프로그램 직역하면 어떻게 스페이스 공간이고 프로그램은 말 그대로 프로그램 한국말로 뭐예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프로그램. 뭐 내용이죠. 내용? 공간 내용 좀 이상한데 우리가 이렇게 참 너무 영어에 익숙해요. 스페이스 프로그램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얘기를 했어요. 주택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건축가에 들어와서 주택부터 시작하는 이유는 주택이 가장 익숙해서 그래요. 공부 안 해도 할 수 있다니까 왜 공부를 했어요 우리가 20년 동안 이미. 그래서 주택 그러면 주택이라고 얘기할 때 주택에 필요한 공간의 종류 우리가 설계를 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지금 지난번에 얘기했던 이거를 모르면 설계할 수 없으면 내가 설계하려고 하는 게 미술관이다, 박물관이다, 아니면 학교다 할 때 그 건물에 필요한 공간의 종류, 주택이 뭐가 있겠어요? 거실, 침실, 부엌, 화장실 이런 것도 있죠. 실의 종류, 그다음에 뭐예요? 실의 크기, 실의 위치, 스페이스 프로그램이라는 건 뭐냐 하면 여기서 말 스페이스는 공간이죠. 여러분들이 설계하는 주택의 공간들을 지금 제가 얘기했듯이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주택에는 이러이러한 공간들이 있구나. 간단하게 생각해 봅시다. 이거 어떻게 되죠? 현관이라는 공간 필요하죠. 문 열고 들어가려면 화장실 필요하죠. 거실 필요하고 침실 필요하고 부엌 필요하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부엌 옆에 식탁을 놓는 그런 조그만 공간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다용도실 필요하죠. 아파트라고 그럴 경우에 한 7, 8개의 공간이 필요해요. 스페이스라면. 이 공간들이 어떻게 구성되는가 하는 공간 구성에 대한 규칙을 우리가 스페이스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택을 여러분들이 설계한다는 때 포도송이처럼 만들어요. 포도처럼. 그럼 왕포도, 거실은 왕포도 크죠. 그럼 거실 옆에 여러분 뭐가 가서 붙어요? 대부분의 아파트에 보면 거실 옆에 식탁이 있는 그러니까 우리 뭐라 그래 주방에 앉아 있는 뭐야 식당이 필요하다고. 그 옆에 뭐 식탁 옆에 뭐 당연히 부엌이 붙어 있겠죠. 부엌이 부엌이 침실 뒤에 가서 붙을 수가 없잖아. 부엌은 어디에 붙어요? 식당 옆에 붙어야지. 현관에서 우리가 들어오면 대부분의 현관에 들어오면 대부분에 뭐가 있어요? 화장실 있죠? 이렇게 어떤 실의 위치, 그다음에 크기.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그려보세요. 저희들 강의를 들으면서 한번 포도처럼 둥글둥글하게 거실 그려. 근데 거실보다 화장실 더 크게 그리는
그런 의미야. 이거 왜 이래? 이거 왜 이래? 나이스. 벌써 이렇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계속 잘 다시 한번 녹화되겠죠? 네, 녹화 지금 네. 되고 그래서 거실이 만약에 이만하다고 칩시다. 이게 거실이야. 근데 스페이스 프로그램 이렇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스페이스 프로그램 어떻게 만들어? 이렇게 만들어. 땡글땡글하게.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 뭐 화면이 크니까 잘 보일지도 모르겠는데 스페이스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이렇게 쓰면 거실, 거실이야. 안 보이네 하나도. 네, 지금 자, 이 거실 보이죠? 거실이야. 그 거실 옆에 여기 이렇게 식탁이 붙을 거야. 식탁, 그렇죠? 그럼 식당 옆에 부엌이 붙어야 될 거 아니야. 당연하지. 부엌에서 요리를 해가지고 바로 식탁으로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부엌 옆에 얘가 부엌이야. 부엌 옆에 식탁이 붙어야 되죠. 그 식탁에서 밥 먹은 다음에 그다음에 거실에 가서 텔레비 보고 놀 거 아니야. 그다음에 이렇게 들어오면 현관이 있고, 그럼 현관 쪽. 근데 현관이 요만한데, 현관이 요만해. 현관을 거실보다 더 크게 그리는 그런 바보 같은 놈은 없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리다 보면 적어도 주택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다 했어요. 20년 동안 살아온 인생만. 그래서 실의 종류도 알고 실의 크기도 알고 위치도 알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그려. 띵글띵글하게 이렇게 색깔도 다르게 하면 더 좋고, 이렇게 실의 크기와 위치와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배분을 하는 걸 우리가 스페이스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렇게 붙지, 이렇게. 그래서 이걸 화살표로 이렇게 이제 쭉쭉 가요. 나중에 화살표가 쭉 이런 식으로 화살표 이렇게 간다고. 이 화살표가 뭐냐면 이게 동선이에요. 사람이 움직이는 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실 현관에 들어와가지고 또 학교 갔다 오면 어떻게 해? 쭉 가서 지방에 들어가겠지. 지방에 들어갔다가 화장실 갔다가 TV 보고 왔다가 밥 먹고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스페이스 프로그램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실의 종류와 실의 크기와 실의 위치를 우리가 파악한 다음에 그거를 아주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거를 스페이스 프로그램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게 주택은 이게 여러분 이렇게 된다고. 공부 안 해도. 그래서 여러분 2학년 설계가 쉬워요. 근데 3학년 올라오면 굉장히 어려워하는 이유가 3학년부터는 공부 안 하면 뭐 돼? 여러분 미술관에 무슨 실이 필요한지 알아요? 모르잖아. 미술관에 우리가 미술관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기능 중에 하나가 뭐야? 수집. 뭘 수집을 해야 보여줄 거 아니야. 그럼 수집한 걸 보관하는 수장고. 그럼 수장고 안에서 망가진 걸 갖다 고치는 그런 어떤 보건실도 필요하고 다양한 공간들이 필요하죠. 전시 공간도 이래서 그 실을 적어도 주택을 떠나게 되면 여러분들이 스페이스 프로그램을 할 때 조사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선배 3, 4학년이 어떤 설계를 하게 되면 사회에 나가도 마찬가지로 사례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단계에서 하는 스페이스 프로그램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쉽지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과제를 내주는 거는 지난번에 한번 내줬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주택의 스페이스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왔습니다. 재보라고 줄자가 재라고 거실 가로 세로 몇 미터 뭐 4m에 5m 거실 크기 내 방은 뭐 3.5m에 뭐 4.2m 형방은 뭐 몇 미터에 몇 미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주택의 모든 실의 종류, 실의 크기, 그다음 실의 위치를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그려요. 빨간 거 없어요, 빨간 거.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그려놓은 다음에 설계를 하는 거 이런 거야.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그려. 거실이 동글동글하게 그냥 포도송이처럼 그려놓고 얘를 크기에 맞춰서 이렇게 다듬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밀가루 반죽 만들 이렇게 다듬어 나가다 보면 이렇게 다듬어 나가다 보면 이게 평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페이스 프로그램에서 둥글둥글하게 나온 거를 이렇게 다듬어 나가면서 나는 이 부분에 이렇게 삼각형이 하나 이렇게 삼각형으로 가고 싶어. 이런 형태로 이렇게 삼각형 만들면 되죠. 그래서 6주차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해왔던 거와는 다르게 새롭게 설계를 시작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래서 아 나는 내가 사랑하는 엄마 아빠를 위해서 나는 이런 스위트홈을 하나 설계하고 싶어.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A4 용지에다가 자세하게 적고 그걸 가지고 지금 설명했듯이 어, 그래서 나는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어떤 걸 하는데 아 내가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엄마 아빠랑 나랑 우리 아이들이랑 사는 그런 30년 후에 난 미래의 주택을 짓고 싶어. 나는 내 남편이 나는 음악을 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내가 설계하는 집에는 음악을 하는 내 남편을 위해서 피아노 같은 걸 연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근데 위에다 만들면 시끄러우니까 지하실에다가 피아노 같은 걸 연주해서 연주실 하나 만들고 싶어. 그 다음에 나를 위해서 작은 서재를 하나 갖고 싶고. 이런 여러분들이 필요한 실들이 나올 거예요. 그 실들을 쭉 적어가지고 어, 끝났어요 또? 실들을 적어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짜서 그래서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짰으면 좋겠어요. 다양하게. 제가 이게 말까 잘 안 될 것 같아 자꾸 소리를 지르게 되는데 다양하게.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아 그래 그럴 줄 알았어 이런 거 말고 그러니까 그래 뭐 들어보니까 별로 감동적이지 않고 그래 이런 거 말고 전혀 엉뚱한 거라도 좋아요. 그래서 아 난 이런 사람을 위한 집을 한번 설계하고 싶어. 난 이런 사람에게 난 예를 들어 난 시각장애인에게 나는 어? 이 사람이 불편 없이 살 수 있는 이런 집을 나는 하나 만들어가지고 설계하고 싶어. 저는 건축가에 들어올 때 제가 이제 카톨릭 신자인데 죽기 전에 돈 안 받아주니까 성당을 하나 설계했으면 하는 그런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성당을 하나 설계해서 선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인데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내가 만든 이 공간을 선물한다는 생각으로 애정을 가지고 자세하게 A4 용지 한 2장 정도 분량으로 여러분들이 선물하고 싶은 사람의 이야기를 그 집의 이야기를 적어요. 그 다음에 그 집에 이 집은 이런 집이야 라고 설명해 컨셉. 그 다음에 이 집에 들어가는 실의 종류라든가 이걸 이렇게 대하는 스페이스 프로그램 세 개를 만들어 가지고 어, 만드는 것까지가 이번 주 강의고 이걸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7주 차에 저희 욕심으로는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각 조별로 우리 담당 교수님들하고 만나서 대면 강의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얘기를 하고 일단 잠깐 끊었다가 저기 뭐야 네, 최임주 교수님에 이어서 또 제가 나왔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냐면 아까 최 교수님이 엄청 말씀 많이 하셔가지고 거기에 약간 더 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집을 설계할 수 있죠. 모든 집을 다 설계도 하고 이제 그걸 지어서 팔고 뭐 지어서 들어가서 살고 이렇게 하는데 그 이제 아까 최임주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컨셉이라고 있죠. 컨셉을 잡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흔히 살고 있는 아파트도 컨셉이 아주 명확한 건물입니다. 아파트는 무슨 컨셉일까요? 아파트는 건설회사가 이렇게 지어서 아파트 이렇게 평면을 짜서 뭐 엘리베이터도 있고 계단도 있고 뭐 거실, 주방 뭐 이렇게 짜는 이유가 이렇게 딱 짜서 하는 이 명확한 이게 엄청 단순하지만 아주 명확한 컨셉을 갖고 있어요. 이거는 누가 들어와도 살 수 있게 누가 사도 여기에는 아주 불편 없이 살 수 있게. 그러니까 집을 잘 팔기 위한 게 컨셉입니다. 그러니까 뭐 프로지오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 이런 자기네들 내부가 갖고 있는 컨셉이 아니라 아파트가 태생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갖고 있는 거는 이 집을 잘 팔기 위한 그게 컨셉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편리하고 이런 쪽으로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고요. 우리가 설계할 어떤 단독주택이라는 거는 보편타당한 어떤 이런 집을 설계하는 게 아니라 그 한 개인을 위한 이 집주인을 위한 그 공간을 설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컨셉이라는 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창한 게 아니라 어떤 집인 거죠. 예를 들어서 엄청 편리한 집 아니면은 나는 뭐 거실 같은 거 필요 없어. 난 나 혼자 사니까 방에 내가 어떤 뭐 고양이가 편한 집, 뭐 하여튼 어떤 집 나는 이런 집을 짓고 싶어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컨셉의 시발점이에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을 하면 접근이 되게 어려울 수 있으니까 컨셉은 내가 짓고 싶은 집을 머리에 있던 거를 이렇게 끄집어내는 과정인데 그게 뭐 어떤 키워드가 될 수도 있고 어떤 형상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아파트는 팔기 위한 집,
그러면 여기는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시나리오에 할아버지가 있다. 할아버지가 엄청 편하게 살 수 있는 집 자체도 컨셉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나는 어떠한 집, 이런 집을 짓고 싶다라고 해서 그것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가 이제 더 중요한 거니까 지금 있는 그 스페이스 프로그램도 중요하고 시나리오도 중요하고 그리고 컨셉도 중요한데 이게 다 너무 어렵게 딱딱하게 위에 선배들은 뭐 이걸 내가 이렇게 잡으면 웃음 뭐 이상한 얘기를 듣지 않을까 이런 거 걱정하지 말고 일단 지금은 아주 유연하게 편안하게 나는 이런 집을 짓고 싶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컨셉 잡고 하는데 가장 편리하고 앞으로도 계속 생각이 좀 유연해질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이건희 교수님께서 설명하신 내용 들으시면 저기 그 뭐 우리 최준석 교수님은 실무를 하고 계세요. 이제 설계사를 운영하고 계시니까 최준석 교수님께서 설계했던 뭐 주택을 가지고 혹시 집주인이 그러니까 건축주가 요구한 그런 어떤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기억에 남는 게 혹시 있어요? 집주인이 건축주다. 난 이런 집을 원한다. 네, 있죠. 제 첫 주택이 계급에 있는 주택인데, 그, 따님이 장애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 장애 있는 따님 때문에 아파트에서 이사를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따님이 그 마음껏 피아노도 치고, 그러니까 뭐 낙서도 하고 어떻게 해도 될 만한 집을 짓고 싶다. 근데 땅이 너무 작아서 땅이 한 90제곱미터? 90제곱미터라는 건 10m 곱하기 9m예요. 네, 그러니까 90제곱미터면 잠깐 우리 강의실이 9m 9m. 이게 되게 작은 거죠. 왜냐면 우리 강의실 9m 9m인데 지금 90제곱미터라는 건 땅인데 건물 땅을 100% 꽉 채울 수 없잖아. 더 작아지지. 그렇게 여러분 상상하면 돼요. 그래서 하여튼 그 작은 땅에 요구사항은 되게 이제 뭐 그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었죠. 그걸 풀어냈을 때 제가 생각했던 게 이제 그 하늘 옥상에 제일 이게 역으로 생각했는데 장애가 있다고 해서 뭐 신체 장애가 아니었기 때문에 발달 장애인데 약간 이제 자폐 비슷한 약간 그런 쪽이었기 때문에 옥상에서 하늘을 보면서 놀이할 수 있는 놀이방을 이제 옥상에다 만들었죠. 만들어서 피아노도 치고 옥상에 나가면 하늘도 보고 비가 오면 비도 맞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 안전하게 옥상을 좀 안전하게 만드는 그런 컨셉을 역으로 생각했죠. 1층에 저층에 이제 그렇게 배치를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컨셉을 잡을 때 별방 뭐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천창도 뚫고 그 방에는 그 첫째 딸을 위한 어떤 공간을 위주로 이렇게 만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들도 이게 뭐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별방 뭐 이런 것들은. 근데 누워서 별도 보이고 밖에 나가면 외부 공기도 마실 수 있고 근데 이게 우리한테는 엄청 쉬운 일인데 그 친구한테는 어려운 일일 수 있거든요. 원래 이 아파트에 살고 있으면.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나갈 수 있는 공간을 옥상에 안전한 곳에 만들어주고 싶어서 그렇게 설계했던 게 생각이 납니다. 지금 우리 최 소장님 얘기하셨듯이 주택의 기본적인 게 세 개가 있어요. 근데 저는 주택의 기본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건축을 하는 사람 아니면 공간을 만드는 사람이 가지고 가야 될 정명점이라고 생각하는데 단지 시간에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주택이 됐든 단지가 됐든 도시가 됐든 인간이 만들어내는 공간은 첫째 안전해야 돼요. 두 번째 쾌적해야 되고 편리해야 되고 기능적으로 설계돼야 되고 그 중에 지금 우리 최준석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안전한 공간 그러니까 집이란 안전했으면 좋겠다 안전한 집 그러니까 그 개념 철학이 나는 적어도 이 집에서는 안전했으면 좋겠다 안전한 집 우리가 컨셉이라는 건 여러분 표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잔악계나 불조심 뭐 옛날 저 어렸을 때 같은 무찌르자 공산당 한마디로 딱 떨어지는 거 이게 컨셉이에요. 그 컨셉을 쭉 길게 너무 말이 어렵잖아 철학적이고 그러니까 그걸 길게 설명하는 개념에서 컨셉은 안전한 집 나는 내 집은 안전한 집이야 안전한 집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그랬죠. 내가 지는 집 안전한 집이야. 근데 왜 안전한 집이냐 하면 이 집에 들어오면 이런 생활이 가능한 집이야. 그래서 안전한 집 이게 이제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최진혁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어떤 상황에서 약간은 장애를 가진 그러한 딸을 위해서 아빠 엄마가 안전한 집을 본인이 설계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건축가에게 전문가에게 맡긴 거예요. 맡기지만 그 건축주는 명확한 자기의 생각이 있었던 거야. 안전한 집을 설계해다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 집이 안전한 집이 될 수도 있고 아주 기능적으로 잘 살게 되는 그런 기능적인 공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쾌적한 공간, 어떤 공간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걸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설계의 전 단계인 시나리오 작성,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스페이스 프로그램, 그 다음에 다이어그램을 만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예. 이게 들어봐, 녹음 되게 잘 돼.